자기 전에 틀고 자세요. 구독 필수. 제목 귀신이 보이는 눈, 그 눈을 가진 소녀의 이야기. 세이는 어릴 적부터 뭔가 이상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그녀는 항상 허공을 보며 말을 하거나 아무도 없는 공간에 대고 웃고 있었다. 그걸 본 어른들은 아이고, 저 아이가 상상력이 참 풍부하네 하며 웃곤 했지만 세이의 가족들은 알았다. 그게 결코 상상력이 아니라는 걸. 세이는 귀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녀가 5살이었을 때 첫 번째 사건이 있었다. 밤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방에서 뛰쳐나온 세이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 저 침대 밑에서 왜 나한테 계속 손짓해? 자꾸 놀자고 해. 엄마는 깜짝 놀랐지만 혹시나 세이가 악몽을 꾼 게 아닐까 하며 그녀를 달래 침대로 데려갔다. 하지만 침대 밑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세이는 점점 더 자주 이상한 존재를 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집에서, 길거리에서. 그녀 주위에는 항상 무언가가 있었다. 세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그들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표정, 옷차림, 움직임, 심지어는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이 능력은 그녀에게 축복이라기보단 저주였다. 귀신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어떤 귀신은 단순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고 어떤 귀신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귀신들은 세이를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히는 존재들이었다. 학교에서도 그녀는 따돌림을 당했다. 미친 애, 귀신 보는 이상한 애라는 소문이 퍼져 친구들조차 그녀와 멀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세이는 익숙했다. 그녀의 진짜 세상은 사람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가득했으니까. 그런 그녀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건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다. 세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다가 뭔가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창문 쪽에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세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세이는 기겁을 하며 물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왔어? 그러나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서 있었다. 처음 보는 귀신이라 긴장했지만 세이는 평소처럼 무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자는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어디를 가든 세이의 뒤를 따라다녔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이는 그 여자가 다가올수록 이상하게 온몸이 무겁고 피곤이 쏟아지는 걸 느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여자를 만났던 이후로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동생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쓰러지고 엄마는 거울에 비친 이상한 형체를 봤다고 말했다. 세이는 점점 지쳐갔다. 여자는 매일 밤 그녀의 곁에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며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세이는 그 소리가 점점 뇌리 속으로 파고드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세이는 소리쳤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날 내버려둬. 그러자 여자의 눈이 천천히 세이를 향해 움직였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여자가 입을 떼며 천천히 말했기 때문이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내 자리로 올 때. 세이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똑같이 긴 머리의 자신이 서 있었다. 이내 그녀는 절규하며 무언가에게 끌려가듯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세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의 방에선 창문 앞에 흐릿한 손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세이가 사라진 뒤 그녀의 가족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더 이상 집에서 지낼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이사를 결심했고 모든 짐을 정리하던 날 세이의 엄마는 방 한 구석에서 낡고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그중 한 장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사진 속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긴 머리의 여자가 창문 옆에 서 있었다. 바로 세이가 사라지기 전 항상 따라다니던 그 여자였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것은
그 사진 뒤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은 누가 내 눈을 볼 차례일까? 세이 가족이 떠난 후 그 집은 오래도록 비어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기척이 들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섰다. 그들은 그 집이 싸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의심 없이 짐을 풀었다. 그러던 중 어린 딸아이가 방을 구경하다가 세이가 사라졌던 방의 창문 쪽에 멈춰 섰다. 엄마, 여기 누구 있나 봐. 웃고 있어. 딸아이의 손끝이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창문. 유리에 찍힌 흐릿한 손자국과 함께 희미한 긴 머리의 여자가 비치고 있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잠든 줄 알았던 그 방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불안한 마음에 딸아이의 방으로 갔지만 딸아이는 침대에 없었다. 대신 창문 앞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딸아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딸아이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엄마, 이제 내 차례래. 순간 딸아이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지며 창밖을 향해 웃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그리고 그 뒤엔 세이가 서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불이 깜빡이며 완전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엄마는 두려움에 떨며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딸아이를 부르며 방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창문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손자국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본 엄마는 공포에 질려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 그 집은 다시 사람의 흔적이 없는 침묵의 공간으로 변해갔다고 한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창문 너머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은 끊이질 않았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많은 시청 감사합니다.